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지리지리한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도기 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0.4% 정도 받았습니다. 뭐 초반에는 뭐 플러스도 나섰다가 점점점 갈수록 조금씩 흘러내렸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한 1%씩 좀 빠지면서 반도체가 오늘 좀 좋지 않았고요. 뭐 종목별로 이렇게 또 많이 오르는 섹터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태양광, OC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참 신기하네. 중국에서는 많이 빠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오늘 좀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상해 지수가 뭐 1.5%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코스닥은 근데 0.2%만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보다는 좀 잘 방어를 한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 코스닥 각각 3천억, 1,000억대씩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둘 다 양매도를 했는데 뭐 규모가 크진 않았습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1,393.7원으로 마감을 해서 이제 거의 1,400원을 터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엔화 최근 그 서영경 금통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근 한 2, 3주간은 지금 원화가 타통화 대비 더 약세 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한 생각을 한국 금통위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10월 달에 금리가 0.5% 정도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0.75% 올린 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0.5%는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여파가 작진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도 딱 보고 이제 이거 대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2월 달 이후부터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대출 금리가 잘못하면 6, 7%짜리 대출 금리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부담이 되겠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딱 발표했던 수치가 6.01 나왔잖아요. 네, 참 무섭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가격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렌트비로 조금 이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이전을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면은 렌트비 이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긴 할 텐데 지금은 과도기적인 과정이라서 미국의 집값도 렌트비도 빠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인다고 보면 연말 기준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에서 조금 높은 쪽에 설정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하는 상단이 뭐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올라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국고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이 10bp 올랐고요. 3년물은 15bp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그 3년물하고 10년물 국고채 금리 차이가 2bp밖에 안 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미국처럼 역전 직전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년물 자체가 3.77이잖아요. 3.77. 회사채 금리는 얼마여야 할까요? 나쁘지 않은 회사. 나쁘지 않은 회사요? 네, 나쁘지 않은 회사의 2, 3년짜리 금리가 국고채보다 한 1, 2% 이상, 삼성전자 같으면 한 1% 내외 이렇게 되겠지만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회사라면 뭐 예를 들면 이제 AA 정도 네. 등급이면은 요즘에 한 4%대?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국 3년물이 지금 3.77 오면 5% 내외 나와야 됩니다. 네, 5% 내외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채권 투자는 10월달 이후, 금통위 이후로 한번 그때부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5%대 중반 이상 채권 나오겠는데요. 5%대 중반은 지금도 신용등급을 조금만 낮춰도 많이 나옵니다. 괜찮은 회사도 5% 중반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정도. 네. 뭐 현대카드 뭐 이런 이제 카드채들이 요즘 좀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것도 뭐 5% 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섬유의복 섹터가 1.46%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세실업, F&F가 3%, 2%씩 올랐는데요. 오늘 이제 뭐 대신증권 리포트 보니까 중국이 이제 6월달에 락다운 했었잖아요. 그 해제된 이후에 F&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업을 100% 정상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중국이 성수기를 맞이할 거고 4분기는 좀 이제 국내 또 성수기를 맞이할 테니까 하반기에는 좀 업황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섬유의복 섹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어제는 좀 제일 많이 떨어졌던 업종이었거든요. 오늘은 1.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건설, 금호건설, GS건설이 2~3%대씩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종이목재 섹터도 0.8% 올랐는데요. 영풍재지, 무림 PMP가 8%, 6%씩 올랐습니다.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판가도 계속 올라가서 이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그림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대로 반영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펄프 종이죠. 네. 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 여기서는 이제 항공주들이 진에어가 오늘 3% 올랐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해상 운송 계약을 신규로 2조 원 정도 3년에 걸쳐서 이제 신규 계약을 따냈는데 이것도 오늘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좀 뒤늦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가 오늘 0.3% 오르면서 상위 5번째로 그쳤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OCI가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에서 이 강제 노동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장 위구르를 거의 뭐 저격한 이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이 글로벌 캐파가 40% 정도가 되는데 네.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강제 노동을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입을 안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좀 반사수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OCI가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업종은 의약품 섹터인데요. 진원생명과학, 신풍제약이 8%대씩 많이 하락을 했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도 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 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녹십자 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도 그 다음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D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손해보험, 롯데손보가 1~2%대씩 추가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주는 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4%대 오늘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좀 이슈가 있었죠. 수리남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뭐 수상, 오징어 게임도 수상하면서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에 어저께 장 끝나고 저녁 때 뭐 이슈가 나왔는데요. 산업부에서 LNF가 미국에 지금 양극재 공장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건설을 불허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니켈 90% 비중으로 만드는 양극재는 얘네가 지금 유일한데 이게 지금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수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허 결정을 내렸고요. LNF 당연히 조회 공시를 했는데 여기서 대한 답변으로 기술 유출 보호 방안을 마련해서 재심의를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재심의는 한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심의 결과가 사업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장중에는 뭐 3~4%대씩 빠졌다가 네.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했는데요.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니켈 90% 양극재를 유일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 LNF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됐다. 그리고 기존에 미국의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독자 진출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매수 추천을 했습니다. 네. 오늘 LNF 소식 때문에 이제 자기 양극재 전반으로 좀 하락을 좀 했었는데 종가로는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여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참 이거 매일매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어디였죠? 어저께가 KF증권이었던 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BNK증권입니다. 하이닉스 목표가를 37% 하향을 해서 128,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을 47% 하향했습니다. 이전 추정치 대비. 그래서 1조 8,400억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컨센서스가 2조 8,800억 전망을 했으니까 이거보다 1조 원이나 못 나온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이제 D램 빅그로스 그리고 ASP 이 수량과 이제 가격 요인을 전부 다 전망을 내렸는데요. 빅그로스가 D램의 경우에는 플러스 3% 전분기 대비 늘어날 걸로 봤는데 12% 떨어질 걸로 수정을 했고요. 네. ASP도 마이너스 8% 전분기 대비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이걸 마이너스 17%로 대폭 하향을 시켰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폭으로 좀 줄여 하향을 시켰고요. 수요 개선 징후가 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재고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분기 실적은 내년도 1분기까지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고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목표가 뭐 실적 전망치 하향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베스트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전망치가 좀 가장 낮은데요. 하이닉스의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3조 5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2년도는 9조 8,700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BNK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BNK가 23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7조 8천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쇼킹합니다. 23년도 영업이익을 이베스트에서 보는 게 38조 원인데 컨센이 지금 50조 원이거든요. 오늘 새롭게 나온 이제 KB 리포트도 보면 42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 추정치가 51조였는데 17% 정도 하향을 해서 많이 내렸지만 이베스트는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럼 뭐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EPS도 뭐 올해 이제 180조 선인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컨센서스가 이제 평균치잖아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하나가 확 밑으로 내려버리면 네. 이게 좀 뭐 튀려고 막 돌발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네. 뭔가를 이제 새로운 소식을 이제 들었거나 접했거나 봤거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른 전망치들이 그거를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로는 계속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하향 전망치 하향이 좀 멈추는 때가 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참. 근데 어쨌든 오늘 장비 업체 중에 대표적인 H모 회사를 오랜만에 살짝 분석했어요. 네. 보면서 주가 많이 빠졌대. 반도체 다 많이 빠졌죠. 주가 많이 빠져서 옛날에 이거 너무 좋아. 그래 좋은 줄 알겠는데 나는 못 사겠는 걸 이랬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떨어지면 갖고 계신 분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언제 할 때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도체는 사실 뭐 물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네. 지금 뭐 전망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모르겠습니다. 내년 1분기 어디 즈음에 되게 좋은 자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 1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분기가 찬스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게 여기저기서 막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까지 떨어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수준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찬스가 올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 더 이상 안 할 때, 그때가. 그리고 지금 뭐 ASP나 비크로스 전망치가 계속 이 하향 폭이 안 그래도 하향할 걸로 봤는데 이 하향 폭이 막 30%대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좀 과하거든요. 분기별로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연 환산해가지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연 환산을 했을 때 네. 그 이베스트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23년도 ASP 전망치가 D램이 32% 빠진다. 전년 대비.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낸드는 37% 빠진다. D램 32%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까지는. 네. 쉽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수량으로는 빠질 수도 있어요. 수량으로는. 근데 가격을 그렇게까지 뺄 수 있을까? 마진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렇게까지는 안 빠지길. 어쨌든 그러면은 모두가 항복하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항복한 시점에 오고 있네요. 별로 사실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갔는. 좋긴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가격까지 좋아지면 때가 오는 거죠.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이 유엔과 이제 독일 정상과 통화를 했는데요. 결과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순순히 전쟁을 끝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과 통화 직후에 아직 전쟁 종식까지 갈 길이 먼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곧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독일 총리도 통화를 한 90분 정도 푸틴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푸틴이 태도를 바꿀 만한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특별 군사작전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살짝 전쟁이 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기대는 좀 했잖아요. 하르키우에서 철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방산주도 떨어지고 조선 기자재도 떨어지고 뭐 많이 떨어졌었는데 도로 이제 조선 기자재는 또 오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대우조선에서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매각을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이슈 언급도 하면서 오늘 좀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대우조선의 향이 오늘 6%나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같은 이제 LNG 밸류체인들 그리고 뭐 피팅주들 오늘 7%에서 3%대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특집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특집을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만들어가지고 연작으로다 여러분 주말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 류한수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시고 연작으로 지금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나라의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이자 러시아 전문 역사학자이시기 때문에 너무 아카데믹하긴 합니다만 재미는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이미 한 차례 그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희 증시각도 TV에서는 조금 한 단계 높은 깊은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뤄볼 것이고요.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도기 TV에 처음 출연하시는 건가요? 다른 유튜브에 많이 안 나오시고? 딴 유튜브에는 나오셨어요. 근데 이거 되게 뭐 이렇게 강연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먼저 찾아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저희들의 내용은 그리고 그렇게 그 아카데미카는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되게 기분 좋게 나가셔요. 여기 대담하고 가시면 저한테 약간의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대담의 재능이 있으세요? 주식을 잘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냥 보통인 것 같고. 네. 진짜 안타깝다. 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폭우 때문에 포스코 포항 제철소가 많이 잠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도를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그 포스코에서는 많이 복구가 됐다. 뭐 고로 몇 기가 정상화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 블라인드에서 직원들 얘기하기로는 아직 멀었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정별로 좀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최근에 보도 내용은 포항제철소에서 2기, 3기, 4기 고로가 이제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아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상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 3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3개월?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포스코가 실제 제품 생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데도 모든 고로를 정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만 자꾸 부각을 하고 보도를 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로를 통한 이제 철강 제조 단계를 보면요. 제선, 제강, 연주, 아변 이렇게 거치는데요. 제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공정인데 제선이 고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포스코에서 최근에 계속 보도로 얘기했던 뭐 2, 3, 4기 고로 정상화했다. 요런 거는 이 제선 단계가 재가동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뒷단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다음 공정, 제강 공정을 보면요. 제선 공정에서 만든 쇳물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인데요. 여기서는 포항제철소의 제강 공정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재가동을 시작은 한 것 같습니다. 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공정인데 불순물이 제거된 쇳물로 반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인데요. 마찬가지로 포항제철소의 연주 공정도 절반 정도 지금 재가동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이 아변입니다. 반제품에 이제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해서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얇게 만드는 공정인데 아변 공정은 사실 대부분이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가장 복구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이거를 뭐 3개월 내에 최대한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뭐 6개월 넘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상으로만 보면 뭐 다 포스코 측면의 얘기만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려가 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가 2% 정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혹시 가보셨어요? 철강석? 전 현대제철 가봤습니다. 저는 포항제철 가봤는데요. 원래 우리 학창 시절에 막 지금 이게 이렇게 써먹을 줄이야. 저기 그런 거 탐방이 아니고 뭐지? 견학까지 견학. 네. 진짜 대단했는데 쇳덩어리 그냥 용암 덩어리 같은 게 쑥 빠져 나오면 엄청나게 많은 롤라 이렇게 그냥 큰 공장에서 이렇게 길이죠, 길을 따라서 그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롤라 2개 있는 사이를 왔다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두꺼웠던 게 조금 얇아지고 나중에는 아주 얇아져서 뱅뱅뱅뱅 돌려서 이거를 코일이라 그래서 첫 번째 코일은 열형 코일, 냉각 처리하는 건 냉형 코일, 코팅 처리하는 게 이거잖아요. 네. 시간 많이 걸리겠네. 예. 이게 나와야 쓰는 거잖아요. 호판 빼고는 자동차 강판이나 뭐나 다 요 돌돌마리 이거 잘라가지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돌돌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두루마리 같은 거죠. 두루마리를 쫙 피면 먼저 쨍강 해서 자릅니다. 그냥 네모 자르게 잘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프레스 쪽으로 가서 척 몇 단계를 거치면 문짝이 나와요. 예. 처음에는 그냥 잘라내고 한 번은 구겨주고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고 이걸 몇 번 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찍어내는 거? 아, 그 이름이 까먹었네. 이렇게 하는 거. 쩍. 프레스요? 예, 프레스인데 이걸 무슨 프레스? 하여튼 뭐 그거를 해서 문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가지고 그 마지막 해가지고 딱 차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변 공정에서 나오는 이게 핵심 제품이죠. 그렇죠. 뭐 제선만 제대로 된다고 끝이 아니고 네. 그 다음 단에서는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항 제철소에서는 앞에 공정만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덜 된 거를 다른 광양 제철소나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나머지를 완성시킨다고는 합니다. 불덩어리를 이동한다고요? 뭐 이동 못할 텐데 차가 다 녹을 텐데. 아 근데 그 상태로 이동하지는 않겠죠? 빵꾸 날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전부 다 진행되기 전에 일단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아변은 완전히 지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공정은 다른 공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복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산업계의 차질은 좀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 얘기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장중에 이 한국정보통신이 갑자기 막 튀어 올라가면 애플페이 소식 나왔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애플이 한국 이용약관에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을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페이하고 관련해서 뭐 세금, 지불, 청구 이런 새로운 내용을 이제 약관에 추가를 했다고 하고요. 결제사 약관에 들어갔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결제사 관계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국내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 내용을 표기를 한 것은 계약에 이어서 실제 법률 검토도 끝났고 도입 직전에 이제 고객한테 알리기 위한 절차다. 그래서 세금, 청구 방식 등이 이제 명확히 표기되었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10월 후반부터 나오죠. 아마 대략. 이번에는 1차인가? 2차겠지? 2차? 잘 모르겠네. 그것도 안 알아봤네. 예. 네. 중국에서 200만 대 예약을 합니다. 와, 사전 예약만 200만 대야. 네, 큰 나라네요. 심지어 이제 철수한 러시아에서도 사전 예약이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더 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주머니 사정 괜찮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뭐 한국정보통신이 18%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나이스 정보통신도 8%, 이니시스 3.5% 정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네요. 풍착풍착 하느라. 저 내일 오후에 휴가입니다. 내일 오를 때가 됐어요. 내일은 오를 것 같아요. 제가 휴가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오후에 휴가라는 말은 반차죠? 네, 반차입니다. 반만 오르겠네요, 그러면. 아니 오를 때가 된 거야. 며칠 오늘도 못 올랐기 때문에 미국 올랐는데도. 왜 하루 휴가 안 쓰시고 왜 또? 또 아침에 여러분들 뵈야죠. 제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마다 미국 주말 마감 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10월 첫 주까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못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번 주부터 또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 주부터 힘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